현재 비트코인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64K를 도전을 보여준 다음에 그 뒤로 올라섰으면 모르겠지만 어저께 일본 기준으로는 64K 그 미만에서 마감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못 올라가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려왔을 때는 어디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거를 미리 캐치한다면 현물을 모아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물만 매매할 게 아니라면 내려가든 올라가든 선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쌓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익이라는 결과치는 결국에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매일마다 좀 타점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타점들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워스입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줬었죠. 자,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13%대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그 뒤로 내려온 파동의 힘이 7%입니다. 자, 결국에 올라왔던 거에 절반 수준의 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건강한 조정임에 틀림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걱정할 거, 그리고 앞으로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거, 그거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저께 새벽에 이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결정이 되게 됐는데요. 어제 FOMC 이후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죠. 원래 시장은 케빈 워시 의장이 트럼프가 지명한 인물인 만큼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까지 열어두는 듯한 그런 강한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와 채권 시장이 동시에 충격을 받았죠. 오늘은 왜 이번 FOMC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매파적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과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금리 동결 자체가 아니었죠. 금리는 예상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350bp에서 375bp. 근데 문제는 점도표였죠. 자, 이 점도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금리의 방향성이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 연준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금리가 4% 또는 3%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그거를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이 점도표에서 무려 절반 위원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져 있죠. 자, 2026년이니까 지금 위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스탠스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시장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연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나스닥도 그렇고 좀 낙폭을 보여줬다가 회복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만 오히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자산운용의 판 미셀 CIO는 연준이 시장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그는 연준 내부가 아직도 2022년 인플레이션 사태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죠. 자, 당시 연준은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가 큰 실수를 했었고 결국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야 됐습니다. 지금 연준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런 의지를 매우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케빈 워시 의장이 했던 이 기자회견. 워시 의장은 연준은 물가 안정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강하고 만장일치이고 명확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심지어 지난 5년 동안 놓쳤던 중요한 메시지를 바로잡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성장보다 물가를 우선시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시장이 기대했던 워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죠. 많은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지명한 이 워시 의장이 경기 부양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현재 모습은 오히려 물가 안정에 훨씬 더 집중하는 그런 중앙은행 총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부에서는 워시가 결국 트럼프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었죠. 어저께 뉴욕 증시도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 하락 마감했었고, 그리고 오늘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 2년물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16bp 급등하면서 4.2%까지 올라왔었어야 한데 채권 시장은 연준의 금리 전방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인데 그만큼 시장이 이번 발표를 강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60%까지 넘어서고 있어요. 불과 이번 회의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12월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인상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등장한 겁니다. 즉 시장은 연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경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유동성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시장 유동성은 부족해져요. 줄어들죠.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번 FOMC 이후에 비트코인이 압박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지금까지 시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 또는 최소한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이라는 그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위험 자산 전체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JP모건 이코노미스트와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시장 반응이 좀 지나치게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매파적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긴 하죠. 만약 향후 CPI가 안정이 되고 고용시장이 둔화가 되게 된다면 연준은 다시 동결 또는 인하 쪽으로 방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 FOMC는 금리 동결 자체보다 점도표와 워시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준 회의였습니다. 연준은 현재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시장 역시 이를 반영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과 증시,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의 방향성이 결국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고용 지표가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다음 CPI와 PCE, PPI 이런 지표들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이번 FOMC가 진짜 긴축 사이클의 시작인지 아니면 연준의 강한 경고에 불과한 것인지 시장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그 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때 금리가 동결되기 직전까지는 이때 3시 전까지는 반등세를 보여주더니 기자회견이 있고부터는 3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죠.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못 넘어서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 64K 그 밑에까지 빠지게 되면서 지금의 안 좋은 모습을 상당히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내려가는 파동에서도 수익을 좀 쌓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게 선물 매매인데요. 현물은 제가 밑에서 기다리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물 타점이 오면 제가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이 선물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타점이 해당 타점이었죠. 자, 제가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 말씀을 드렸을 때, 자, 딱 시간대를 보시게 되면 12시 5분이죠. 제가 딱 이때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결국에 내려왔습니다. 자,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지긴 했었는데,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현물은 밑에서 기다리고, 우리가 이런 저점에서 모아갈 생각 말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락 파동이 조금 더 시감게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예상하는 이런 저점들이 무조건 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게 63K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63.2K서부터 62.8K 이 정도에 걸어둔 다음에 여기서 이 62.8K가 체결이 안 되면 이때 체결된 물량 가지고 딱 올라가는 그런 파동에 맞춰서 수익을 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이게 내려가든 올라오든지 간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그런 타점이나 시기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놔야 앞으로의 변동성, 위로 향하든 아래로 향하든지 간에 수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저는 나스닥의 흐름도 보고 경제적인 지표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타점들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안전한 자리에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타점들 잘 공유 받으셔가지고 좋은 수익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1시간 봉으로 제가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세가 이 고점에서 고점까지 이어지는 이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각도가 좀 낮았었죠. 근데 지금 하락 각도가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64K 수준을 회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밑에서 유지가 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추세가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지만 단기적으로 해당 추세를 일단은 돌파를 보여
보여줬어요. 이 추세를 돌파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반등 가능성은 열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나스닥이 아무리 올라가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살아나야 지금 장세에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는 굳이 정말 애매한 자리에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애매한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여타 반등이 없는 그런 추세에서는 아무리 반등 가능성이 보이더라도 차라리 이런 맥점들을 돌파를 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구간은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이 오기 전이나 아니면 이 구간이 바로 오더라도 또는 반대로 내려가더라도 저는 손실을 볼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타점이 해당 타점이었죠. 자, 제가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 말씀을 드렸을 때, 자, 딱 시간대를 보시게 되면 12시 5분이죠. 제가 딱 이때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결국에 내려왔습니다. 자,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지긴 했었는데,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현물은 밑에서 기다리고, 우리가 이런 저점에서 모아갈 생각 말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락 파동이 조금 더 시감게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예상하는 이런 저점들이 무조건 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게 63K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63.2K서부터 62.8K 이 정도에 걸어둔 다음에 여기서 이 62.8K가 체결이 안 되면 이때 체결된 물량 가지고 딱 올라가는 그런 파동에 맞춰서 수익을 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이게 내려가든 올라오든지 간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그런 타점이나 시기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놔야 앞으로의 변동성, 위로 향하든 아래로 향하든지 간에 수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저는 나스닥의 흐름도 보고 경제적인 지표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타점들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안전한 자리에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타점들 잘 공유 받으셔가지고 좋은 수익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